샹크스는 어린 시절 루피를 후샤딘 UAG로부터 구해주는 은이며 루피에게 해적왕이라는 꿈을 심어준 장본인입니다. 또한 꾸준히 루피를 돕는 모습도 연출하였으며 루피의 이야기만 나와도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독자들은 루피와 샹크스가 결혼하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언젠간 난 모든 사왕을 쓰러뜨리고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사왕 샹크스와의 대결을 암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루피가 샹크스가 사왕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솔직히 자신의 은인 샹크스는 제외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였으나 이후 루피가 첫 번째가 샹크스가 아니면 됐어 라고 말하며 자신이 말한 사왕에 샹크스가 포함되었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샹크스 역시 흑막설이 도는 인물이며 해적왕을 목표로 하는 해적이기에 공통된 목표를 지닌 루피와의 충돌은 불가피한데요. 샹크스는 사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선과 내통하는 존재이며 정상결전에서 해군 원수로부터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체를 받아간 이후 너라면 괜찮다 라는 말을 들은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샹크스가 어쩌면 세계정부 쪽 인물일 수도 있으며 훗날 세계정부의 소화인으로서 루피와 겨룰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와노쿠니에서 로쿠규를 몰아낸 이후 이제 원피스를 찾으러 갈 시간이라고 말하였기에 샹크스 역시 본격적으로 해적왕이 되기 위하여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훗날 샹크스와 루피가 맞붙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루피는 자신의 할아버지마저 폭행한 전적이 있는 인물이기에 상대가 제 아무리 샹크스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꺾고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샹크스와의 대결에 진지하게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샹크스 역시 해적왕이라는 꿈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루피가 자신에게 도전을 걸어온다면 남자 대 남자로서 전력을 다해 루피를 상대할 것입니다. 우루지는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는 인물 중 한 명이었으나 최악의 세대에는 티치, 키드, 루피, 로우 등 걸출한 강자들이 많기에 그다지 주목받는 최악의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루지는 분량도 거의 없는 캐릭터였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잊혀진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우루지는 카이도우가 하늘섬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할 때 그것을 구경하는 모습으로 오랜만에 등장하였고 우루지는 카이도우를 앞에 두고 너무나도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의 존재만으로도 벌벌 떠는 도플라밍고 아푸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우루지가 숨겨진 강자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루지 합성짤들이 생성되었고 우루지가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거나 부처님 센고쿠와 호각으로 겨루는 합성짤, 우루지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흰수염의 해적단 모비딕에 승선하여 흰수염을 압도하는 합성짤, 우루지가 카이도우를 패버리는 합성짱들이 등장하며 우루지 최강자 밈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밈이 워낙 유명해지는 탓에 원피스를 보지 않는 독자들은 간혹 우루지가 원피스의 최강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독자들은 우루지의 재등장을 기다리고 있으며 진짜로 우루지가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존재합니다. 샹크스는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의 최상위권 강자이며 로저, 거프, 흰수염에 근접한 강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후샤마을에서 고작 산적과 해왕류에게 개망신을 당하였으며 팔도 영구적으로 빼앗기게 되었고 이는 아직도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설정 붕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사실은 이들이 평범한 산적과 해왕류가 아니라 힘을 숨긴 강자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이들의 업적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적왕이 있다면 산적왕 역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운틴 D 히그마는 현재 산적왕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조차도 히그마에게는 복날 개맞듯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히그마는 샹크스가 반응조차 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움직이며 루피를 데리고 바다로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후샤딘 UAG에게 먹혀버리며 DL족 중에서는 하위권 강자로 평가받긴 하였으나 일부 독자들은 사실 후샤딘 UAG가 히그마의 부하이며 샹크스를 제압하기 위하여 히그마가 먹히는 퍼포먼스를 한 이후 샹크스를 방심시켰고 그 이후 후샤딘 UAG가 샹크스의 팔을 앗아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후샤딘 UAG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의 라이벌이자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겨루어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과거 로저의 적단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로저에게 직접 모자를 받았으며 이후 흰수염에게도 인정받으며 사왕이 된 샹크스의 팔을 단 1초 만에 영구적으로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피스에서 사왕의 팔을 하나만에 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직까지도 등장하지 않고 있기에 독자들은 후샤딘 UAG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샤딘 유에이지는 오랜 기간 후샤마을에 머물며 수호실 역할을 하며 후샤마을을 지켜주었고 결국 루피가 바다로 나갈 때까지 후샤마을은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이 정말로 강하다고 생각하나요? 우솝은 루피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밀지모자 일당의 근본 멤버 중 한 명이기에 밀지모자 일당 내에서도 입지가 확고한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우솝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었고 현재 독자들 사이에서 우솝 방출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러한 설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프랑키가 새롭게 밀지모자 일당에 합류하며 우솝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것인데요. 우솝은 과거에는 밀지모자 일당에서 손재주가 가장 뛰어났기에 남이의 무기를 제작해주거나 배가 고장나면 수리를 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프랑키가 영입된 이후에는 당연히 이러한 역할이 프랑키에게 배정되었고 우솝은 저격수라는 보직만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솝은 전투원으로서도 루피, 조로 쌍디는 물론이고 프랑키, 브룩, 로빈과 비교하여도 전투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사실상 초파와 나미보다도 약하다고 평가받으며 밀지모자 일당 내에서 전투력이 가장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밀지모자 일당 내에서 우솝이 수행할 만한 역할이 없습니다. 또한 독자들 사이에서 우솝은 호감캐라는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호감캐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에 이러한 여론도 우솝 방출설이 제기되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인기 투표에서 우솝은 밀지모자 일당 중에서 이스트블루 5인방 중에서 유일하게 10위권에 입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우솝은 이미 한 차례 방출된 전적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에 타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필름 레드에서 뛰어난 견문색 패기를 보여주었으며 와노쿠니에서도 강자들을 잠시 묶어두거나 오타마를 잘 지켜내는 모습을 연출하며 그나마 쓸모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근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버기는 정상결전을 기점으로 기이한 행보를 보이며 칠무회에 등극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칠무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마침내 사왕에 등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사왕이라는 자리는 원피스에 가장 근접했다는 뜻이며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들이 도달하는 자리이기에 버기는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해적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기는 무력만 놓고 보면 사왕은커녕 신세계의 상위권 선장보다도 약한 인물이며 사왕이 된 것도 순전히 운이기에 버기는 역대 최악의 사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호크와 크로커다일 역시 미안하다는 말로 사왕이 된 것은 버기가 처음이라며 버기의 운을 신기하다는 듯이 말하기도 하며 버기가 사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순전히 운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버기가 현재 힘을 숨기고 있으며 사왕이 될 만한 제목이기에 사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근거로는 버기는 흰수염이 먼저 동맹을 제안한 강자이다. 버기는 사왕 샹크스와 의형제 사이다. 버기는 오뎅이 인정한 끈기를 가진 인물이다. 버기는 로저가 인정한 인물이다. 버기는 레일리가 기억하는 인물이다. 버기는 로저 해적단 출신의 강자이다. 버기는 세계정부의 부탁으로 칠무회가 되었다. 버기는 공식적으로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을 수하로 두며 사왕이 되었다. 버기는 정상결전에서 미호크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버기의 능력은 모든 검사의 카운터다. 버기는 조로에게 검사의 수치를 준 인물이다. 버기는 루피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버기는 루피의 밀짚모자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훼손한 인물이다. 버기는 루피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지녔다. 버기는 임펠다운을 개박살낸 장본인이다. 등이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조직은 단연코 해군입니다. 그렇기에 전 해군을 통솔하는 해군 원수는 각 나라의 대통령, 왕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또한 개인의 무력이 강자들이 범람하는 해군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며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리우는 해군 대장보다도 더 강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원피스의 역대 해군 원수는 콩, 센고쿠, 아카이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역대 원수 중 누가 강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콩은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기에 해군을 통솔하던 해군의 원수였던 인물이며 아직 자세한 무력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외형과 작중 위치를 고려하면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또한 100세가 넘은 나이로도 매우 강인한 피지컬을 선보이는 인물이기에 리즈 시절에는 거프 이상의 피지컬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센고쿠는 로저가 대해적 시대를 개막한 이후 해군을 통솔하던 해군의 원수였던 인물이며 전성기 시절에는 거프와 함께 해군의 투톱으로 불렸던 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로저가 인정하는 두 명의 해군 중 한 명이기도 하며 전설적인 해군으로서 시대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 이후 바다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임한 해군 원수이며 현재 아카이누가 이끌어가는 해군은 거프, 센고쿠, 아오키지라는 거대한 전력의 이탈이 있었음에도 역대 최강의 해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와 강력한 패기, 기초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정상결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피스 역대 해군 원수 중 누가 가장 강할 것 같나요? 로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수술수술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궁극의 열매라고 불리는 열매이며 사실상 최고 열매인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제외하면 가장 희귀하고 사기적인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활용하기도 좋은 열매이며 열매의 능력 자체도 매우 사기적인 열매이기에 세계정부에서는 무려 50억 벨이라는 거금을 들여 수술수술 열매를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수술 열매가 많고 많은 악마의 열매 중 가장 사기적인 열매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일종의 궁극기라고 볼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수술수술 열매의 궁극기를 사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영구적인 젊음과 생명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대가로 실현자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페널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세계정부에서 수술수술 열매를 구하려고 한 이유가 세계정부의 왕인 이무에게 영구적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언젠가 루피가 목숨을 잃었을 때 로우가 이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를 살려준다고 추정하기도 하며 훗날 수술수술 열매의 궁극기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루피는 흔히 고무인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오랜 기간 고무인간으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루피가 악마의 열매의 각성을 이뤄내게 되었고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가 초인계 악마의 열매 고무고무 열매가 아닌 동물계 환소종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조이보이 이후 그 누구도 각성한 적이 없는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이며 세계정부에서 오랜 기간 추적하였으나 탈취하는 데 실패한 열매라는 것이 밝혀지며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가 흔하디 흔한 초인계 악마의 열매가 아닌 원피스 내에서 가장 귀중하고 희귀한 열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루피가 악마의 열매의 각성을 사용하여 기어 파이버를 사용하면 기존의 고무고무 열매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기에 루피는 단숨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오랜 기간 고무고무로 열매로 알려진 루피의 열매가 사실은 신의 열매라는 것은 오랜 기간 추억이 망가진 기분이며 조금은 뇌절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떠난 끝에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곳에서 조이보이가 남긴 데뷔워 원피스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너무 빨랐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새로운 조이보이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군에 자수하였고 해군에서는 해적왕을 평화의 상징이자 가장 약한 바다인 이스트블루에서 처형하여 만천하의 해군의 강함을 공표함과 동시에 해적들이 날뛰는 시대를 끝내려 합니다. 그리고 로저 처형식은 순조롭게 끝나나 싶었으나 어떤 남성이 야 로저 보물은 어디 숨겼냐? 라고 물었고 로저는 그제서야 원피스를 라프텔에 숨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일부 독자들은 만약 어떤 남성이 아니었더라면 로저가 대적 시대를 개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저 남성이야말로 원피스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자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쩌면 로저가 자연스럽게 유언을 남기기 위하여 미리 섭외한 연기자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진실은 그 남성과 오다 작가님이 알겠으나 냉정하게 말하면 로저는 그 남성이 없었어도 대적 시대를 개막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또한 로저의 성격상 복잡하게 연기자를 섭외했을 가능성도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게 존재하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고작 한 컷 나온 수상한 남성은 아직까지도 화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들은 이 인물이 DA 일족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보물은 어디에? 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원피스에서 기이한 행보를 보이거나 의외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 이름에 D를 붙여서 희화화하는 밈이 있을 뿐 진심으로 이 인물이 숨은 강자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은 극소수입니다. 돈키호테 가문은 과거 세계정부를 창설한 왕의 후예로 그들의 자손은 천룡인이 되어 세계 귀족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 가문이었던 코라손과 도플라밍고 역시 어린 시절에는 천룡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 돈키호테 호밍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천룡인의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코라토는 하루아침에 천룡인 지위를 방탈당합니다. 그리고 돈키호테 가족은 부푼 마음으로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로 이주했으나 과거 그들이 천룡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극도로 중화하게 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돈키호테 가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키호테 호밍이 마리조아에 연락하여 가족들만이라도 천룡인 지위를 돌려달라고 말했으나 천룡인들은 이를 당연히 거부했고, 결국 돈키호테 가족은 매우 불우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코라손의 어머니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코라손과 도플라밍고는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겨우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은 돈키호테 가족을 작정하고 광정에 묶은 뒤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도플라밍고가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는 데 성공하며 돈키호테 가족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이후 분노한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패밀리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아버지가 믿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죽여버렸기에 도플라밍고의 행동은 독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도플라밍고의 행동을 이해하시나요? 센고쿠는 전 해군의 원수이자 거프와 함께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해온 해군의 쌍벽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또한 로즈에게도 전투력을 인정받은 강자이기에 센고쿠는 거프를 제외하면 이견 없는 해군의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센고쿠조차도 거품설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요. 일부 독자들은 센고쿠가 정상결전에서 형제 모두 내 손으로 처형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 패기도 사용하지 못하던 루피에게 일말의 데미지조차 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에이스 탈환을 허용한 점과 죽기 직전에 흰수염에게 무참히 털리던 티치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고 센고쿠 거품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루피는 거프의 손자이니 봐줬을 수도 있으며 티치도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이후이니 흰수염과 겨룰 때보다는 당연히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수염 거프 로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자치고는 확실히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센고쿠가 원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프가 모든 공운을 몰아주었으며 거프 스스로 진급을 포기하였기에 센고쿠가 손쉽게 원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만약 거프가 원수를 노렸다면 센고쿠는 대장에서 진급이 멈췄다고 말하는 독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가 날 잡고 싶다면 거프나 센고쿠라도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 이후에는 센고쿠 거품설이 많이 사그라진 상태이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